우리 이번에 프로그램은 그 스타러커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스타러커스는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의 이런 인지 구조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인지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게임으로 하는 평가 및 강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5가지 요소의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동은 이 평가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이 평가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간단한 서면 설문 좀 작성하셔가지고 그 2가지 결과를 통합해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드리는 것까지가 이번 프로그램의 그 진행 순서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이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중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중단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강요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몇 분 걸려요? 저희가 한 40분 정도로 잡고는 있는데 오.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 자, 이제 게임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기 먼저 게임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추가로 저희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은 이 게임이 이제 게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시려면은 회원가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쪽으로 가서 게임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재밌어가지고 아마 금방 시간이 갈 거예요.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의자 같이 가지고 이걸 한번 와보세요. 소리 괜찮아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손 들면은 도와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시작. 이렇게 설문지 엄청 작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간단하게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게임 잘하면 좀 유리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사실 뭐 게임을 잘한다는 게 그런 순발력이라든지 뭐 인지 능력이 좋은 거기도 하니까. 너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게임 이해도 자체는 되게 높을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기 교육자라서. 주로 어떤 게임이에요? 젤다랑 닌텐도 전반적인 게임 다 하고. 아니 네. 왜 마지막에 오를 2개를 눌러서 잘못 눌렀어? 아쉽네. 우선은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어요. 한번 저의 설명 없이 한번 쭉 데이터 한번 보시겠어요? 한 3분 정도만 우리 보호자님께서 쭉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우선은 요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네. 진행을 해 볼게요. 도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연성, 기억력, 처리 속도 쪽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점수인데 주의력이나 억제력이 조금 부족한 정도의 결과를 좀 볼 수 있고요.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지금 가장 잘한 영역으로 이제 기억력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그런 상위 점수를 내려면은 한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좀 되게 그 모수가 커야 되는데, 이번 지금 여기 통계에 참여된 수가 47명이어서 이 자체가 완전히 그 정확한 점수라기보다는 그 경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기억력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기억력, 작업 기억력, 여러 가지 기억력 중에 이번 이제 프로그램에서 측정하는 거는 작업 기억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 기억력은 어떤 거냐면은 단순히 뭐 숫자나 이런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게임에서 뭐 예를 들어 순서대로 1, 2, 3이 나왔으면은 그대로 1, 2, 3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반대로 눌러보세요. 그런 식으로 뭔가 조작이 가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3, 2, 1 이렇게 누를 수 있게. 그로 이제 암기 플러스 활용까지 보는 게 이제 작업 기억력이라 보면 되고요. 기억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네요. 이것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이어 말하기, 이제 뭐 예전에 게임을 하면 뭐 시장에 가면 멜론이 있고 토마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쌓아가는 그런 활동들도 도움이 좀 되고, 아니면 우리 놀이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9개의 핀을 두고 이제 교육자가 랜덤으로 1번, 3번, 7번 이런 식으로 찝으면은 그거를 너가 반대로 다시 집어봐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조작을 가해서 하게끔 하는 이런 놀이 치료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암기 플러스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좀 고민한다면은 이런 이어 말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머니나 보호자님들이 놀이를 통해서 또 이제 발달을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주의력이 나왔어요. 주의력은 이제 쉽게 말해서 집중력과 좀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게임에서는 주의력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속적 주의력과 선택적 주의력,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판단을 이제 하는 거고요. 선택적 주의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자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거는 무시를 하고, 필요한 자극은 이제 집중을 하고, 이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주의력을 말하고, 지속적 주의력은 하나의 자극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의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이제 여기에는 책 읽는 시간 늘리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우선은 처음에 우리 애기가 뭐 시간 제한 없이 뭐 과제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해보고 어느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는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5분씩 늘려간다든지 10분씩 늘려간다든지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기는 예를 들어 20분 집중할 수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너 1시간 동안 앉아서 집중해봐 뭐 이렇게 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기들이 그렇게 단번에 소화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흥미도 떨어지고 재미없고 거부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는 훈련을 하시면은 이렇게 주의력이 좀 발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늘려간다는 거 좀 인지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교육을 하시면은 아마 우리 애기가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연성이라고 하면 이제 상황 대처 능력과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제 상황이 탁 바뀌었을 때 거기에 얼마큼 유연하게 빠르게 적응하는지,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이제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치가 나왔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공감 능력이 좋거나 이제 빠른 상황 대처 능력,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관여를 하고요. 유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뀌어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뭔가를 이제 특징을 하나씩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 이마에 뿔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제시를 하면서 그 바뀌는 상황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좀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보면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리 속도도 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처리 속도는 이제 그 유연성과는 조금 다르게, 유연성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냐, 적응하냐의 차이라면은 처리 속도는 한 가지 업무를 어떻게 빠르게 해결해내냐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주의력이 상반된 거 아닌가요, 혹시? 주의력이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거 뭐 그렇게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빠르게 막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집중을 못 한다든지 뭐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한쪽으로 좀 잘못 치우치게 되면 이제 반대쪽으로 점수가 안 좋다든지 올라간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보자. 여기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은 퍼즐 빨리 맞추기처럼 한 가지 활동을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실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아까 주의력이랑은 좀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주의력은 하나의 이제 활동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걸 했다면은 그리고 처리 속도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게끔 할 건데,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간 제한을 두실 때 너무 좀 타이트하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애기들이 긴장하고 그래서 더 수행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적정한 수준에서 시간 제한을 두고 이제 실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처리 속도를 빨라질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이런 거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는 수치이기도 해요. 이런 인지력은. 그리고 억제력도 이제 뭐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억제력은 뭐 쉽게 말해서 뭐 참을성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턴을 주고받는 게임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턴을 마치고 상대가 이제 뭔가를 하는 동안 내 마음대로 뭔가를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꼭 체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해주시면, 뭐 바둑이라든지 뭐 장기, 체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다면은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 혹시 이거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 추가로 좀 있으실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딱 이제 맞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기억력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주의력하고 그죠. 억제력 두 가지만 좀 집중해서 뭐 좀 케어를 해주신다면은 아마 혹시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예 영향이 없다면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게임을 좋아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죠. 네.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물건 잃어버리고 이런 것도 그게 좀 주의력이랑 관련이 관련이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아동이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더 강화시키고 싶은 부분들을 이 강화 게임을 통해서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하루에 30분 정도 주 한 2, 3회 정도 이렇게 좀 꾸준히 하시면은 부족한 부분들 이 게임을 통해서도 좀 개선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베타 서비스 느낌이고 11월쯤에 유료 버전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마 1회 쿠폰을 저희가 그 아이디로 좀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좀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해봐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게임이 아니고 우리 애기들이 뭐 작업 속도라든지 뭐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게임이 구성이 된 거여서 이거는 꾸준히 시키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애기가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도 해소를 하면서 우리 인지 능력의 발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령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연령은 주로 이제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정도로 잡고 있어요.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단순 당 그리고 트랜스 지방 그리고 밀가루 음식들 이렇게 두 가지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들이 이제 장 건강도 많이 해치기도 하고 뭐 만병의 근원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발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 우리 뇌의 인지 영역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런 걸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은 뭐 이제 ADHD라든지 그런 질환들이 좀 유발이 될 수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이걸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치매가 좀 유발이 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단순 당, 밀가루들이 우리 인지 영역에 좀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끊을 순 없으니까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좀 줄여 나가시면은 우리 애기의 건강 뭐 전반적으로 인지 능력뿐 아니고 장 건강 여러 군데 다 좋으니까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녹용이나 홍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런 음식들이 이제 열이 많다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한의학적으로. 그래서 요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이제 인생 사이클을 보면은 어릴 때는 열이 많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열이 몸에서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뭔가 이제 몸에 열도 없고 활기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애기들이 전반적으로 좀 열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열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정말 막 이제 집중 잘 못하고 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가급적이면 녹용, 홍삼 이런 거는 이제 뭐 한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 좀 풍부한 음식들, 특히 마그네슘, 칼슘, 아연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한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제 중에서도 B1, B3, 6, 12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뇌신경에 좀 도움이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을 좀 꾸준히 먹여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렇게 좀 일일이 좀 챙겨 먹이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영양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정도로 이제 가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거 하시고, 이렇게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뭐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해주고 잠 많이 자고, 요것들도 사실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은 우리 애기 뭐 키 크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 가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드릴 테니까 갖고 계시면서 이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프로그램 하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는 거 없어요. 네. 이거 보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